구의원은 5천만 원, 시의원은 1억 원, 국회의원은 뇌물도 시세표가 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은 지금 재판을 5개 중단시켜 놨지만은 그리고 이재명의 수사도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자동 사건이나 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그때 한참 강백신 검사가 막 파다가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묻혔죠. 그리고 무슨 뭐 변호사비 대납, 그것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뭐 후원금, 쪼개기 후원금, 뭐 이런 것도 다 수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새로운 수사 대상이 돼 있다. 뭐냐면은, 바로, 이 공천뇌물 의혹이죠. 공천뇌물이 두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강선우 1억 원, 그 강선우하고 김병기, 그 1억 원, 그 행방이 지금 모연하죠. 근데 어쨌든, 그때, 강선우가 그 김경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아서 김경 시의원을 공천을 줘야지 입막음을 하는데 폭로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김병기를 찾아갔지만은 김병기가 뒤로 빼줘.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김경에게 진짜 단순 공천을 줘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군가 김병기보다 더 윗선에서 이것을 작동한 게 아닌가,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이 이재명 쪽일 가능성이 높다. 는 그것 하나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고, 제대로 수사를 하면은, 또 하나는 그 사라진 탄원서죠. 사라진 탄원서. 이수진 전 의원이 부의원 2명의 탄원서, 김병기에게 공천 헌금을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 사이가 털어서 돌려받았다. 그 탄원서를 이수진의 보좌관이 바로 김현지에게 줬고, 김현지가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까지 나왔는데, 그때 그것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바로 묵살해버렸다. 자, 그런 것들은 분명히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은 수사 대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은 좀 너무 단정적이고, 수사를 허지부지하고 어쨌든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나 하면,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수사를 완전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김병기나 강선우를 필두로 해서 여건을 지금 강탈을 하고 있는 공천 헌금이라고 하죠. 공천 뇌물입니다. 네,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데, 지금 여러 가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그 내용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제대로 증거인멸을 막 하고 있는데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 그 미국에 지금 미국으로 가버린 이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텔레그램, 카톡, 이 인스타, 이거 전부 다 갈아버렸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김병기 측근들도, 안드로이드에서 애플로 막 갈아타고 있다. 통화 메시지, 흔적을 다 지우는 거죠. 증거인멸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통신 조회가 가능한 기간은 1년인데, 이 두 사건이 하나는 2022년, 하나는 202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그 단말기를 확보를 하고, 그래서 뭐 포렌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휴대전화와 PC를, 현물을 압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다 삭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권력자 눈치를 봐서 출국 금지를 미적거리는 동안에 김경원 유유히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김병기, 강선우도 지금 여러 가지 증거를 막 없애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증거는 확보 안 하고 관련자 소환 일정만 수사팀이 흘리고 있다.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게 하는 것이다. 이 증거를 확보 안 하고 언제 당신 소환할 거야? 이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래? 그럼 빨리 증거 없애야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거 인멸하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냐, 경찰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지금 공천, 이 뇌물 의혹 수사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 맡고 있는데, 아직도, 고발인 조사 같은 아직 형식적인 초기 수사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으로 가는 이 수사니까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천지일보에서 이 조사도 했는데 국민들도 최근 일부 국회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 이 공천 뇌물이죠.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이 물음에 필요하다가 69.5%가 나왔습니다. 70%가 특검해야 된다가 이 국민들의 생각이죠. 이 과거에 이런 일이 좀 있었지만 공천 뇌물 같은 게 지금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좌파 진영에서 터졌고 이게 또 이재명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런 길도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걸 특검을 하는 거죠. 특검을 해야 된다. 이 국민의 70%가 특검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특검이 시작이 되면은 이재명 정권이 완전히 좀 치명상을 받을 수도 있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81.5%가 이거 특검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하지 않아도 된다는 13.8%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일반 국민은 10명 중에 7명, 국민의힘 지지층은 10명 중에 8명이 이 공천 뇌물 사건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지금 이 사건을 계속 취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 공천 뇌물이 정말 아직까지 이렇게 좌파에서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가. 제가 이 국회 출입을, 국회 취재를 1988년부터 했습니다. 13대 국회 때인데, 그때는 진짜 오래전이죠. 그때는 공천 뇌물, 공천 헌금, 이거는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삼김시대인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삼김시대 딱 이렇게 정치권이 3분할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과 민정당이 있으니까 1로 삼김시대, 그때였는데, 특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그 정치인들 중에서는 공천 헌금은 일상적이었죠.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목격을 한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저는 여전히 이거 들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처음에 기자로 간 것이 정치부인데, 그런데 너무 그때 당시로도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관행이 이제 다 사라졌다고 저도 믿고 있었죠. 이제 무슨 공천할 때 무슨 공천 헌금을, 공천 뇌물을 줘. 공천 헌금하고 뇌물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공천 헌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당에서 공천을 받았다. 이제 자기 정당한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정말 헌금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에다가 공식적으로 특별 당비 같은 것을 내면은 그걸 공천 헌금이라고 하지만, 나를 공천해주는 대가로 내가 돈을 줬으면 그것은 뇌물이죠. 대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공천 헌금이라고 언론에서 자꾸 하지만 공천 뇌물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 공천 뇌물이 좌파에서 여전히 이렇게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계속 확인이 돼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특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정말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김병기 부인에게 그때 동작구청에 구의원 했던 사람이 1,000만 원을 들고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김병기 부인이. 그때 이제 설날 무렵이니까 이거 구정 선물로는 1,000만 원이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1,000만 원이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타는 산에 다 들어가 있죠. 이재명도 그거 봤을 겁니다. 그럼 그때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딱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넘어갔고 그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천 뇌물 이것이 지금 여의도 증가에 새로운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내년 6월 되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지방선거에 나설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은 돈 갖다 줘야지 공천 받느냐 이런 지경까지 된 거죠. 대한민국 정치를 저는 한 20, 30년 후퇴시키는 일이 좌파 진영 안에서 지금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규명을 하고, 특히 이재명과의 연관성, 이재명 1극 체제였습니다. 이재명 1극 체제가 오랫동안 갔죠. 그것까지 다 살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께서도, 야, 공천헌금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거야? 뭐 공천 뇌물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문화일보에서 그거를 적나라하게 제목을 달고 파헤쳤습니다. 네, 문화일보 기사를 한번 보시죠. 문화일보 기사가 구의원은 5천만 원, 시의원은 1억 원, 공천 헌금 시세표 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좌파 진영하는 식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구의원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시의원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시세표가 있다. 이제 현금이 오갔죠. 공천이 현금이 오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많이 번지고 했는지 모릅니다. 공천 그 현금에 뭐 꼬리표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계좌로 했으면 다 추적도 하고 하지만은 그 돈 싸가지고 공천 그 헌금 갖다 주는 게 지금 좌파 진영 안에서 족족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파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은 아마 좌파에서 뭐 그 어떤 지금 정권 차원에서 막 파헤쳐가지고 또 막 그 덜쳐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 좌파 정치인들 사이에 이게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이 민주당은 이것을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규정을 정청래가 앞장서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정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공천 헌금 뇌물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문화일보가 보니까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문화일보가 그건 취재를 해서 저렇게 쓰죠. 그래서 코멘트가 있는데, 민주당 소속 한 전직 시의원은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런데 문화일보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일보 통화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도 뜬금없이 지역구를 옮겨온 사람이 구의원 공천을 받았고, 가령 김경 같은 경우는 시의원 공천인데, 김경은 원래 동대문구 쪽에서 비례대표 안규백 쪽에서 비례대표를 서울시의원을 받았다가 갑자기 비례대표 2번 할 수가 없으니까 출마를 하려고 여기저기 보다가 갑자기 강서구로 간 겁니다. 그래서 강선우가 강서구 국회의원이니까 그쪽과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그 흐름입니다. 뜬금없이 지역구 옮겨온 사람이 구의원 공천을 받고 단수 공천을 받으면은 뭐 다 있다고 얘기를 했었다.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순호에게 1억 원을 준 것으로 알려진 김경 역시 초선 때는 비례대표였다가 그때 동대문에서 비례대표를 줬죠. 지역구를 갖기 위해 연고가 없는 서울 강서구로 옮겨가 단수 공천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때 이제 강선우가 그 강서갑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돈이 오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돈이 오갔다는 게 문제인데, 내년에 서울 지역의 지방의원으로 출마할 한 지역 정치인은 문화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출마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구의원은 3천만 원, 시의원은 5천만 원. 근데 경쟁 안 하고 단수 공천 딱 해주면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이게 시세표가 있다는 거죠.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나도 그 정도 준비 중인데 이번 사달 때문에 돈을 받을지는 모르겠다. 나는 준비를 하는데. 민주당 소속 한 현직 시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 3천만 원, 5천만 원이 아니고 구의원은 5천만 원, 시의원은 1억 원 수준이다. 지역, 자리, 지역구에 큰 토목 사업이 있느냐에 따라 편차가 있다. 돈 되는 지역구냐 이런 거에 따라 편차가 있다. 이게 지금 좌파 진영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가장 보편적인 공천 헌금 방식은 술값, 밥값 대납. 민주당 소식 전직 보좌관은 수도권은 헌금은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인데 대신 공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에게 공식 후원금을 낸다든가 행사비, 밥값, 술값을 대신 내는 형태는 아직 행행하다. 이거하고 별개로 공천 뇌물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이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 뭐 취재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방선거 할 때는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죠. 뭐 밥값을 내주든 술값을 내주든 뇌물을 따로 주든 주죠. 그런데 상황이 역전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총선이 돌아와서 이제 지방선거 때는 그 국회의원이 갑이었는데 총선이 돌아와서 이 국회의원이 다시 거기서 공천을 받으려고 할 때 간혹 가다가 지방의원들이 협박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도 싶기도 한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은 과거에 내가 당신에게 지방선거 때 돈 준 거를 폭로를 하면은 당신은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그때 내가 준 것 돌려줘. 이런 이야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다시 토해내야죠. 폭로해버리면은 자기가 공천을 또 못 받으니까. 그것이 계속 이게 지방선거하고 총선 때 서로 이 입장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정치권에 있는데, 그게 저는 다 과거의 일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설마 지금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공천 헌금이 현금으로 1억 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거 공천 주고, 그거 공천 안 주고 컷오프 시킨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폭로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고, 그 폭로 기자회견 막기 위해서는 공천을 줘야 되니까는 다른 공천관리위의 간사한테 가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이제 심지어 자기가 녹음을 하고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더 힘센 쪽에서 작용을 해서 공천을 줘서 위안부에 시켜버리고, 이런 일이 지금 민주당 좌파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특검을 통해서 분명히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